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종종 외면되는 노인의 고독과 생활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나는 가족이 없다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고시원 70이 넘은 김철수 할아버지의 방은 3평 남짓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의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바닥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 서울의 날씨는 맑고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싱크대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한숨을 내쉬며 할아버지는 작은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찢어진 라면 봉지 하나를 꺼내 오늘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가족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의 세계는 이 좁은 방이 전부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젊음과 체력을 바쳐 나라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작은 연금뿐이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왼쪽 무릎은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아버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공원에서 폐지를 좀 주워야 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박순자 할머니가 철수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철수 할아버지처럼 홀로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소통이었습니다. 그래, 순자 씨. 오늘은 좀 어때요? 다리가 아파서 그렇지 뭐. 살만해요. 근데 철수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철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에게 자신의 진짜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3기였습니다. 철수 씨, 오늘 복지관에서 무료 점심 준대요. 같이 갈래요? 아,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사실 철수 할아버지는 복지관에 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궁핍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가정을 이루고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아쉽네요. 다음에 같이 가요. 순자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할아버지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폐지를 팔아본 돈으로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왔습니다.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담긴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드라마 속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자신에게는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문득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희야, 우리 아들은 잘 살고 있을까?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하게 약을 찾았지만 약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그는 어렵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비틀거리는 걸음이 계단을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연고 노인 고시원에서 사망. 발견까지 3일 걸려. 아무도 찾지 않는 노인의 죽음은 그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방에는 낡은 사진첩과 몇 벌의 옷,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는 아들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결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한 남자가 그 고시원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 김민수는 15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철수라는 분이 여기 살고 계신가요? 고시원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아버지가 살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은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네, 그게 전부예요. 아, 이 편지도 있어요. 아드님께 쓰신 것 같은데.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에게 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무능했던 것 같아 항상 마음이 아프다. 너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끔 텔레비전에서 너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나오면 너의 모습을 상상해 본단다.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 내가 많이 아프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죽기 전에 너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는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단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민수야.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너무 늦게 왔죠? 정말 죄송해요. 그의 흐느낌은 텅 빈 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수는 사업 실패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에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초등학교 입학식.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 민수 중학교 졸업식. 아들이 점점 어른이 되어간다. 민수 대학 합격.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민수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채 자신의 삶만 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민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사진첩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이나요?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김철수 씨 아들인가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고,
철수 씨가 얼마나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 아들은 지금쯤 잘 살고 있을 거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라고 항상 말했어요. 민수는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폐지를 주어서 조금씩 모았어요. 민수가 돌아오면 선물해 줄 거야 라면서.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철수 씨가 당신에게 주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2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수는 철수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 센터는 가족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 혼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가족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센터의 첫 번째 입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다른 노인들에게 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철수 씨는 항상 말했어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라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비록 그는 보지 못했지만 민수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는 때로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족이 없다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슬픈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모두가 서로의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